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연방하원의원인데 짐 조던 연방하원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죠. 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당내 불신임으로 후보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이분이죠. 제가 항상 이제 누차 정의로운 그런 연방 하원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의로운 사람들은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공화당은 자당 하원의장 후보를 새로 뽑을 예정이지만 하원 차원에서 의장 선출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연방의회의 마비 상황이 장기화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노린 거다. 그러니까 맷 게이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 바로 이런 걸 노린 거다. 연방 하원이 너무 이렇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군사비 지원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맷 게이츠 의원 같은 경우는 맷 게이츠 의원이 케빈 머카르티 연방 하원 의장, 전 연방 하원 의장을 축출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당 하원의장 후보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원 공화당 비밀 투표에서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는 조던 위원장이 이날까지 진행된 세 차례 하원 본회의 투표에서 당내 이탈표로 당선에 실패하면서 진행됐죠.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또 FBI의 트럼프 캠프에 대한 그런 사찰 이슈를 파헤쳐가지고 스타 의원이 됐죠. 어쨌든 짐 조던의 하원 의장직은 물 건너갔습니다. 17 첫 본회의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20명 그리고 그 2차 투표에서는 22명, 3차 투표에서는 2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표를 잃어갔어요. 그래서 조던에 대한 반발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케빈 머카르티 그럼 뭐하러 쫓아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참고로 이렇게 케빈 머카르티가 처음에 이렇게 하원 의장직에서 나간 게 그렇게 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짐 조던이 하원 의장이 됐으면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예. 공화당 그 기득권 진영이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근데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하원 의원 이제 435명이고 그리고 하원 의장 후보였지만 지금까지 연방 하원 자기 커리어에서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치적이라고 봐요. 괜히 쓸데없는 법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통과 안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너무 규제가 많거든요. 대부분 법안들 통과되는 내용들을 보면 규제 강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법안을 또 가장 많이 죽이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엑세큐셔너로서의 그 대단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단 한 개의 법안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통과시키지 않은 그런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중에서 유명 연방 하원 의원 중에서 법안 한 개도 통과 못 시킨 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론 펄, 리버테리언,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의 아버지죠. 그리고 과거 이제 대선 후보로도 출마를 했었고요. 어쨌든 짐 조던은 자기 연방 하원의장직이 이제 물 건너가면서 그 공화당 소속 하원 임시의장 권한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The Hill에 따르면은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그리고 공화당 연구위원회 회장인 케빈 헐 의원 그리고 조지 에링턴 뭐 이런 여러 의원이 하원의장직 출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하원의장 후보가 선출돼도 당내에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지는 이제 미지수인데 민주당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217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에서 5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서 하원은 공화당 뭐 여러분께 잘 아시겠지만 뭐
맷 게이츠, 플로리다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뭐 낸시 메이스 의원 포함해서 뭐 8명 의원 반발로 케빈 맥카시 전 하원 의장을 축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 인질이 구출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 2명이 풀려난 데 대해서 기쁨을 표하고 모든 인질에 대한 구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당시 붙잡힌 미국인 2명의 석방을 확인한다. 그들이 곧 가족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통화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타르와 이스라엘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에서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서 인질로 잡아둔 미국인 모녀 2명을 석방했는데요. 풀려난 미국인 모녀 신병은 가자 지구에서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인계됐고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자 지구에 미국인 600명이 지금 여기 이제 갇혀 있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인질과 다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에 따르면은 미국인 600명이 지금 가자 지구에 묶여 있대요. 그리고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합주 7개 주에서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바이든오믹스에 이제 실망했다는 겁니다. 5,023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모닝 컨설트하고 블룸버그 뉴스 공동 여론조사인데 5,023명이면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에서 65% 대 14%, 그러니까 65%가 바이든 경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인 51%가 트럼프 때 경제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바이든오믹스가 좋았다고 한 사람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7개 주에서 47대 43으로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이 경합주 7곳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여론조사를 펼친 거예요. 이 주들은 2020년에 다 바이든한테 넘어갔죠? 그쵸? 2016년에는 이게 다 트럼프에 갔었는데 이제 20년 대 바이든에 넘어간 주들입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